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모양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불려 줄여 일어날 흥 수레여 가난할 빈 탐할 탐 스승사 장수수 베풀섬 마땅의 성품성 성시성 풍석 속 목욕한육, 넉넉한육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들어간 아이들은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추가되는 서로 다르게 생긴 부분들은 뜻을 담당할 겁니다. 그 뜻을 담당하는 것들은 부수가 담당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려 줄여와 일어날 흥자와 수레야자가 중요한데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습니다. 가운데만 빼고 다 똑같은 자가 들어가는데요. 가운데를 빼고 똑같이 들어가는 한자가 마주들여라는 한자입니다. 마주들 때 쓰는 우리 신체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왼손, 오른손, 팔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양손 두 개로 이렇게 마주 들고 있는데요. 가운데에다가 어떤 도구,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는 구기작이라는 국자 모양이 변형된 거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국자를 사용해서 국을 퍼서 이렇게 줍니다. 주다라고 해서 줄려가 되고 더불다는 양손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더불다 함께다라고 쓰는 한자입니다. 일단 주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을 준다 그러면 상장, 수여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봉급을 받다 그러면 급여 이럴 때도 쓸 수 있지요. W로 하게 되면 언제 쓰냐면 나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여당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줄려는 주다라는 뜻인데 손으로 하는 행위 때문에 쓸 수 있는 한자들입니다. 두 번째 일어날 흥자를 보시면 가운데에 한 가지 동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손 두 개도 함께인데 가운데에다 한 가지 동을 썼기 때문에 더 함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뭔가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흥이 나요. 그래서 흥미할 때 쓰고 흥행할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일어날 흥자에서 재밌는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들 코 풀 때 뭐라고 하죠? 더 세게 풀으라고 할 때 의성어로 흥 하라고 하죠. 그때 흥자도 이 흥을 갖다가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그렇게 아이들이 코를 풀 때도 흥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줬다고 하네요. 제가 어느 국어책에서 본 말이에요. 이제 이 흥자도 좋은 의미로. 그 다음 세 번째 수레자를 보시는데 임금 수레나 수레가 무겁기 때문에 혼자 못해요. 손 두 개가 들어가서 마주 들어서 이제 우리 대감들 가마 옮길 때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서 응차하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 여자는 함께 드는 건데요. 언제 많이 쓰냐면 여론할 때 씁니다. 아까 첫 번째 배웠던 더블 여자를 쓸 것 같지만 수레 여자는 수레를 함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함께 의견을 내는 것들 여론 수렴할 때 여론할 때는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론을 써라, 여론조사했다,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럴 때 여론을 밑지치고 한자로 고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걸 써서 아주 많이 틀립니다. 여론은 이 수레 여자를 씁니다. 꼭 유념해서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가난할 빈과 탐할 탐을 보시면 다 돈이 들어갔는데 정말 위가 엄청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에 가난할 빈을 쓰면 나눌 분을 썼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혼자 가질 때와 나눠 가질 때는 액수가 작아지게 되죠. 돈을 나누어 가졌더니 액수가 작아집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할 빈자로 쓰는 건 뭐 빈약하다, 빈곤하다 쓰는데요. 피가 모자라는 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빈혈이라고 하죠. 그때도 저걸 쓰고요. 그러면 가난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부자 부자죠. 그래서 빈부격차 할 때 저 한자를 쓰죠.
자, 타말탐자를 쓰시면 위에 이재금을 쓰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내 앞에 지금 현재 돈이 있으니 어머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타말탐, 탐내다, 가지고 싶다로 해석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이걸 하파랍의 변형이라고 봐서 돈을 많이 모아온다는 것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것이다, 탐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좀 편하시죠? 이재금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예, 뭐 탐스럽다 또는 이 탐자는요. 내가 열심히 그걸 관철해서 구해오다 이런 말 탐구할 때 쓰고요. 관직 자리만 탐하고 뇌물 받는 관리들을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그때도 쓰는 탐자가 되겠습니다. 스승사와 장수수로 넘어갈게요. 엄청 비슷해서 혼란스러운 적 많지 않았나요? 한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의 변형이어서 언덕에 흙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래요. 많다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건 시장시도 아니고 수건건도 아닌 두를자,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둘러치답니다. 스승 옆에 쫙 둘러친 제자들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어떤 스승님이 인기가 많아서 어디만 가셔도 줄줄줄 따라다니는 예수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하며 공자가 한번 떴다 하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하며 자 어떤 유명한 스승 밑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둘러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가 둘을 잡자라는 한자. 그거 기억 안 하시면 두른 거 수건으로 두르듯이 사람이 둘러친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서 이 스승사는 전문가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약사, 목사 이럴 때 전문가 뒤에 쓸 수 있는 사자로 쓰고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다 그러면 사제지간이다 이럴 때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장수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 언덕부 변형 많다 쌓일 퇴자고요. 뒤에 있는 건 수건건인데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깃발에 자기의 어떤 부족, 연대, 소속 이런 걸 써놨던 깃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들고 다니는 장수들의 천, 깃발, 장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 숫자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숫자 써 있는 깃발을 미군이 가져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언수라는 사람과 미국 군인들과 싸웠던 신미양요에서 우리가 뺏겼던 걸 다시 받게 되는 게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개화기 때 그때 장수수 수자기를 반환받았다, 뺏겼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수 숫자는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구분하는 방법 뜻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점검 더블려 줄여 일어날 흥 수레였자 가운데로 구분하셨고요. 가난할 빈 탐할탐 위쪽으로 구분하셨고요. 스승사 장수 숫자 이 뒤에 있는 한자로 구분하셨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스승사자에서 잠깐 꿀팁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스승은 한 명이야. 대단한 스승은 딱 한 명이야. 이렇게 외우셔도 좀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베풀선 마땅의자 보시면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상급자의 두 자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위에 집을 쓰시고 가운데에 뭔가를 썼는데 먼저 베풀선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한자가 나릴이 아니라 말할 왈자입니다. 자, 윗사람이 한일은 윗사람입니다. 말할 왈. 어떤 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래하, 아랫사람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말이 쭉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안전처에서 문자를 보내면 쫙쫙쫙쫙쫙 우리한테 다 빨리 오듯이 옛날에도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집집마다 전달이 돼야 그 명령과 법령이 시행이 되죠. 그런 것들을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집마다 위에서 한 말이 아랫말까지 전달되는 걸 베풀선, 말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선포, 선언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말할 왈자가 큰 힌트고요. 두 번째 마땅의 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모습인데 저 모양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잔칫날 보면 잔치상 앞에 음식을 막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그 그림입니다.
음식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렇게 대접해주는 자식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칫날에는 접시에 아주 높이 음식을 쌓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많이 쌓여 있는 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할 의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할 의자로 쓸 수 있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의당이라는 말, 마땅히라는 한자가 있는데 더 편하게 보시는 건 편의점 할 때 의자입니다. 편할 편자에 마땅의. 편의점은 당연히 편해야 돼요.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의 자에는 음식이 쌓여있는 모습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꼭 구분을 한자 모양을 보시면서 그 부수로 구분을 좀 하십시오. 5번째 성품성과 성시성은 아주 낮은 급수에서 보셨는데 은근히 많이 혼동하시는 한자인데요. 날생자가 다 성발음을 줬고요. 성품은 마음에서 온다고요. 성씨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의 종족들에 대해 똑같은 씨를 붙여준다라고 해서 성씨 성자입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이런 식으로 성씨 할 때는 이걸 쓰고요. 성품은 타고난 마음이어서 성격이다, 성품이다, 성질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엄연히 구분해서 쓰는데 부수로 구분하는 거 확연히 보이시지요? 마지막 6번째 풍속 속 목욕할 욕, 넉넉할 유자인데요.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 곡자인데 골곡이라고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골짜기를 그린 한자인데 골짜기에 사람들이 삽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골짜기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끼리의 분위기, 어떤 민속놀이 이런 게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문화를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마을 건넌 마을에 다 친인척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다 그렇게 끼리끼리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속담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풍속에서 아름다우면 미풍양속이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쓸 때 쓰는 한자고요. 그 다음 그 골짜기에서 물로 목욕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목욕의 한자를 보시면 목자는 머리 감을 목자고 욕자는 목욕할 욕자에서 머리 감을 목자는 머리만 감을 때 써서요. 우리가 등만 씻으면 등목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는 한자라면 목욕할 욕자는 전신을 다 씻을 때만 쓰기 때문에 목욕할 욕자면 목자와 욕자를 다 쓰면 머리도 감고 몸도 씻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는 감지 않고 몸 일부분만 씻게 돼도 욕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발만 담그면 조욕이라고 하고 몸 반절만 담그면 우리가 반신욕이라고 할 때 이런 한자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 넉넉할 유자는 앞부분이 오드변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골짜기 공자인데요. 오드로 해석을 하십니다. 옷의 품이 넉넉하다 해서 넉넉할 유자죠. 요즘은 참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데요. 옛날 우리 한복을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넓죠. 제가 기 공부를 했을 때 우리 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아주 타이트하게 입게 되면 기의 흐름, 몸의 기의 흐름을 다 받기 때문에 절대 오래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를 많이 칭찬하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옷의 품이 골짜기 품만큼이나 넉넉하다 해서 쓰는데요. 시간이 많으면 여유고요. 돈이 많으면 부유하다 이렇게 할 때 쓸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드로 구분을 한다는 거. 자, 베풀성과 마땅을 구분하시고 성품성, 성시성 구분하시고 풍속속, 목욕활력, 넉넉활력 구분하신다면 한자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도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맨 뒷면에 오늘 배우신 한자 정리해놓을 테니까 잠깐 정말 30초라도 꼭 눈으로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기를 권합니다. 반복 학습이니까요. 유익하신가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한자 공부 같이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모아서 공부하시면 편하십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양이 같아도 뜻을 구분하는 부수만 하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고 그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더할증, 중승, 미워할증, 높을승, 마루종, 화살시, 이를시 구분하실 거고요. 누난, 잠잘면 구분하시고 느릴련, 조정정 많이 혼동되셨을 거예요. 가지조, 닦을수, 뭘 유자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 구분하는 방법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더할증, 중승, 미워할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자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찍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일찍증 것보다 거듭증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겹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원래 이 자만 썼을 때는 원래 시루떡을 찌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서 시루중자의 원자인데요. 여러분 시루 아십니까? 지금은 떡집에서 떡을 사 드시지만 옛날엔 집에서 떡을 만들 때 썼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쌀가루와 거기 고명을 넣어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김이 나오는 구멍이 뚫린 데에다가 얹어서 그 수증기로, 모래 수증기로 익혀가는 게 떡을 찌는 그 시루인데요. 그렇게 떡을 찌게 되면 수증기가 위로 막 올라오는 걸 이렇게 떡을 찌면서 겹쳐 있고 그 구멍을 타면서 연기가 나는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겹쳐 있다. 시루떡이 겹쳐 있다 해서 겹치다라는 뜻으로 많다, 거듭, 일찍 여러 가지 뜻을 써서 일단 뭔가 겹쳤다는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앞에다가 흙토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떡이 겹치듯이 쌓여 있듯이 흙을 갖다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했다. 뭔가를 추가했다 해서 더할 증자인데요. 우리가 증가하다 할 때 많이 쓰죠. 뭔가 더하기를 하니까 증량하다 또는 건물을 하나 더 만든 증축하다 이렇게 더하기 할 때 쓰는 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승자는 이 뒤에다가 발음을 찔 증자 발음이 승자로 바뀐 것 뿐이고요. 앞에 사람이 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은 보통 사람보다 깨달음을 빨리 했네라고 해서 빠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중승을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중을 스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중승자 뒤에다가 우리 한글 님을 붙여서 승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승님을 계속 한번 빨리 해보십시오. 승님, 승님, 승님 해서 이응 탈락하면 스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승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승려라고 한다든지 수도승이라고 한다든지 주지스님이라고 한다든지 할 때 이 중승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미워할증인데요. 마음이니까 미워하다고 뒤에는 한자가 증발음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까 증자는 쌓여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증오심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증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삶을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미워하는 감정은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떨쳐보는 게 좋죠. 미워하는 감정으로 산다면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지 상대방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게 되면 내 속만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기에 안 좋은 세포가 가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감정 쌓여있다. 미워할 증. 그 쌓인 감정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이 좋은 세상 사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높을승 마루종자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한자인데 얘부터 하겠습니다. 마루라는 말은 으뜸 근본이라는 순 우린말입니다. 아래 이 보일시는 조상을 상징하는 한자에서 할아버지 조자에서도 보셨지요.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는 집안은
복을 받는다, 으뜸이네 해서 종갓집 종자고요. 이 마루종은 으뜸이라는 말 때문에 종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할 때도 이걸 써요. 종갓집 할 때도 당연히 쓰죠. 그런 집안을 우리가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해서 매산을 집어넣게 돼서 높여준다, 대단한 집안이다, 높임받을 만하네 라고 쓰는 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고하다, 숭상하다, 숭배하다 이렇게 떠받드는 한자로 만드는 거죠. 똑같아 보이지만 발음이 약간 바뀌면서 여기에 포인트는 조상을 상징하는 보이시를 꼭 기억하시고 으뜸이라는 말을 마루라고 한다는 것만 아시면 하시겠습니다. 화살시와 이르실로 넘어오는데요. 똑같아 보이지만 틀리게 되는데요. 화살 모양을 본뜬 한자가 되겠습니다. 화살이고요. 화살시로 들어가는 한자 중에 우리가 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릴 효자에 화살시인데 사물의 처음을 알릴 때 효시라고 합니다. 신체시의 효시, 어떤 사건의 어떤 작품의 효시 이렇게 쓰는데요. 옛날에는 전쟁이 나는 걸 알릴 때 봉화를 한다든지 나팔을 부는 경우인데 더 멀리 알리기 위해서 화살을 막 쏘아서 날리게 되는데요. 그 화살을 쏠 때 화살 끝부분에 구슬을 이렇게 단다고 합니다. 구슬을 달면 이 구슬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리 나는 화살을 효시라고 했고 시작을 알린다고 해서 시작을 효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쓰는 화살 시자고요. 이를 실자를 보시면 이건 손수에 이자가 결합한 한자인데요. 이자를 뺀 나머지를 손수로 만들려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쓰면 손수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물건이 흘러내리는 모습, 즉 손에서 물건을 놓치는 모습입니다.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놓치면 깨지게 되고요. 컵을 들었다가 놓치게 되면 컵이 깨지게 되죠. 내가 물건을 들었다가 하수구에다 넣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실자는 손에서 물건을 놓치다 해서 실언하다, 실수하다, 실명하다 이렇게 뭔가 내가 잃어버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더할증, 중승, 미워할증 다 발음이 비슷한 듯한데 부수로 구분을 했고요. 높을승, 마루종자는 마루종, 으뜸을 해결하시면 매산으로 높다를 해석하시면 되고 화살시와 이르실은 비슷한 듯하지만 위에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르실이 있다는 거, 손수에서 왔다는 거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 눈안 잠잘면을 보시는데 앞에 다 눈목이 들어갔고 뒤에 정말 비슷한 자가 들어가죠. 먼저 부수를 구분하면 눈 한자의 이 뒤에 있는 한자는 멈추다 간, 그칠 간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 검정 눈동자가 멈춰 있다 해서 눈안, 안경 할 때 쓰는 안자고요. 우리가 아주 핏바랜 눈을 혈안이 되었다 할 때도 쓸 수 있으며 내 눈 아래 사람이 뵈는 게 없이 아주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아나무인이라고 한다든지 많이 쓰고 있는 안자입니다. 지금 제가 낀 것처럼 이런 걸 안경이라고 할 때도 쓰는 한자죠. 잠잘면은 뒤에 백성 민자가 면 발음을 해서 백성이라면 사람이라면 잠을 안 자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잠을 충분하게 6시간에서 7시간 최소한은 자줘야 되는 면자인데요. 수면할 때 쓰고요. 동물들이 겨울에 자면 동면이라고 할 때도 쓰는 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느릴령과 조정장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한자에서 이렇게 책받침 모양처럼 한데 점이 빠지는 건 길게 걸을 인이라는 한자에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동작을 뜻합니다. 일단 아실 것은 느린 동작을 이해하시고 이 위에 있는 한자는 그칠 지자 아랫부분 그칠 지자의 변형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칠지를 썼으니 멈춰 서버린 겁니다.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느릿느릿 걷다가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하겠죠? 느릿느릿하다는 걸 느리다를 느릴련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말은 기한을 느리는 걸 연기인데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었죠? 그때 쓰는 한자입니다. 연기.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조정정은
신하들이 임금과 같이 정치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뜻하고 여기 위에 있는 한자를 근데 어떤 우뚝 서다라는 한자를 보는데 저는 발을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발을정을 변형한 걸로 보셔서 바른 일을 하는 곳 조정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정 여기다가 지범을 쓰게 되면 뜰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발은 꼭 아시는데요. 이렇게 바른 일을 하는 조정이 돼서 이 조정정에서 이제 법법자를 쓰면 법정이 돼요. 법정. 그래서 법리를 하는 거에서 발을정의 변형으로 좀 보셔서 구분을 하시고 얘는 그칠지로 보셔서 사람이 서 있다, 멈춰버렸다, 늦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포인트는 6번째죠. 가지조, 다클수, 멀류. 정말 3급 시험, 준상급 시험에서 혼동하는 한자 1순위인데요. 먼저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자, 즉 바유 또는 뭔가를 멀리 가다 해서 멀류자의 원자입니다. 이 멀다의 원자라는 뜻이에요. 바유라고 하면 바소처럼 뜻이 없는 발음만 약발하는 한자인데 멀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해석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 지팡이, 때리다예요. 칠복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굽고 또는 산에 갈 때 힘들면 스틱 들잖아요.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찌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멀리 갈 때 힘드니까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멀리 가는데 아래다가 나무목을 써서 멀리 뻗어가는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뻗어가는 가지다 해서 가지조자인데요. 이 가지조자를 나뭇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로 나중에 변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목조목 할 때 쓰는 조자예요. 여러 가지 조로도 바뀌더라. 나뭇가지였는데 여러 가지 조로 바뀌어요. 조목조로 바뀌고요. 두 번째 닭골수도 보시면 멀 유자가 유 발음이 수 발음 도와주고 머리카락을 써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겉모양도 깨끗하게 속마음도 깨끗하게 그런 걸 수양한다고 하죠. 그때도 쓸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 할 때도 쓰고요. 수양하다 할 때도 당연히 쓰고 몸을 막 해서 하는 거 수련하다 할 때도 쓰겠습니다. 마지막 멀리자는 마음이 멀어졌다고 보는데 마음이 멀리 가고 내가 어떤 역사가 멀리 되는 걸 유구한 역사다 할 때 이럴 때 쓰고요. 유유자적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유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멀어졌고 머리카락을 닦았고 나뭇가지고 나머지는 해석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발음이 유발음하는 한자였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눈안과 잠자면 느릴량과 조정적 가지주 다크스 멀리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맨 뒷면에 꼭 정리해 놓는 노트 30초라도 보기를 권합니다. 정말 많이 실력이 느실 겁니다. 어때요? 유익하신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일 올리는 영상 보셔서 한자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자 공부하시지요. 감사합니다.